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김관우의 보이는 오디오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뮤추얼 펀드가 각광받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개 뮤추얼 펀드 구매자들은 세금을 내고 융자금을 갚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신용카드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투자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에게 의존한다. 또 뮤추얼 펀드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돈이 분산되어 특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 중산층은 뮤추얼 펀드 매니저와 자산관리사들이 주입하는 교리를 따른다. 안전하게 투자하라. 리스크를 피하라. 진정한 비극은 일반적인 중산층 사람들이 위험을 직면하게 된 까닭이 애초에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그들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재정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차 대조표는 한쪽이 기울어 있다. 부채는 잔뜩이지만 수입을 창출할 자산은 없는 것이다. 대개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임금이며 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평생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양의 세금을 뜯기며 빚도 잔뜩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말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일단 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 데 전념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 길만 잘 따른다면 자산 부분이 증가할 것이다. 부채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자산 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자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면 보다 위험한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 100%에서 무한대까지도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투자 5,000달러를 1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불려줄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중산층은 이런 투자를 너무 위험하다고 한다. 뛰어난 금융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남들을 똑같이 따라 한다면 당신은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손익계산서, 수입, 지출, 대차 대조표 보이시나요? 자산, 부채 부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고용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한다. 1. 회사를 위해 일한다. 직원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주나 부자 주주들을 위해 일한다. 당신의 피땀 어린 노력과 성공은 모두 소유주의 성공과 은퇴 자금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될 것이다. 2. 정부를 위해 일한다. 정부는 당신의 월급 통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자기들 몫을 빼간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만 늘어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중 1월에서 5월까지 순전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3. 은행을 위해 일한다. 세금 다음으로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주로 주택 융자금과 신용카드 빚이다. 열심히 일만 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퍼붓는다 해도 저 세 가지 부분, 세금, 주택 융자금, 신용카드 빚,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즉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는 데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자산을 구입할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자산이 증가할 때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도 나 나름의 정의를 규정해 두고 있다. 사실 벅스민트 풀러라는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몇 년 전 그는 지오데식 돔이라는 것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면서 건축학계에 커다란 화제거리를 몰고 온 적이 있었다. 특히 신청서에서 그는 재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기도 했지만 읽고 나니 이해가 갔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부는 값비싼 쓰레기와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퓰러의 정의는 정확한 측정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재정적 독립을 이룬다는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